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보탬과 이로움을 드리고픈 부동산 다담따의 전명진 공인중개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날씨도 받쳐주고 또 약간의 늦잠이 몸에 활력을 주네요. 요즘 모든 매스컴에선 땡땡사기 공인중개사 연루설 밝혀짐, 악덕 컨설팅 업체 개입. 진짜 나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힘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할 못할지언정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한다니 이런 세상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블로그에 주제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시에 몇 가지 주의사항인데요. 사실 20대 30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동산 계약을 해본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부모님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곤 했을 테니까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우선은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먼저 손품으로 열심히 한번 알아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하여 발품도 열심히 팔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때도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등 시간대별로 한 최소 2번 정도는 발품을 팔아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지역의 경우 늦은 시간대엔 유동이 또 어디로 흐르는지도 잘 모르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으슥하고 가로등도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밤에 봐야만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죠? 자, 지역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공인중개사분과의 접촉인데요. 사실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나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 써주실까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미리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조해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성실히 블로그나 유튜브를 작성, 관리하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을 하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한 군데보다는 여기나 저기 거리를 좀 두고 두세 군데는 둘러보아 시세도 확인하고 또 중개사분들의 성향도 파악을 해서 나에게 진짜 보탬이 되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집을 보러 가서도 너무 깐깐하게 하시거나 또 함부로 대하시는 이런 임대인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후일에 생길 수도 있을 분쟁에서 다소나마 이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또 매물도 두세 개 정도의 매물은 보고 계약을 해야만 어느 정도는 선을 중간 평행 정도의 선을 맞출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각종 등기부인데요. 이 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악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 보는 방법만 안다면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집합 건물 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집합 건물 등기부에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로 여러 가구가 구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을 갖추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축물의 등기부입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건물을 여러 세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통으로 사용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의 구성 내용인데요. 건축물의 전체적인 그 자체를 표시한 표제부와 소유자분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적시해 둔 갑구와 소유자분이 이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얼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선택한 공인중개사분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이분이 권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에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으면 솔직히 도리는 없어요. 가장 난해한 부분이 등기부에는 공식력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꼼꼼히 등기부를 체크를 해도 이 공적 장부가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등기부를 보실 때는 먼저 계약하시려는 주소지와 건축물의 소재지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보시고 또 현 소유자분과 계약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건축물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보고 또 전체 임차인분들의 전세금의 합과 또 저당권의 금액의 합, 이 모두가 매매가의 60% 정도 선인지 파악해 보셔야 한답니다. 이 60%를 넘거나 과도하게 되면 계약 시 전세금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잘 들어주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잘 해보아야 합니다. 또 주인분의 동일한 건축물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은 다른 곳에 거주한다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얼구에 나오는 각종 제한권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건물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임차권 또 다른 누군가의 관리를 신탁했을 경우는 이런 신탁권에 관한 이런 사항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현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분의 계좌로 송금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중간에서 장난을 치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차단을 해자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먼저 집을 둘러볼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두었다가 요소에 특약을 작성할 수도 있으니 미리 계약하시는 공인중개사분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할 때도 하루 전에까지는 시간과 여러 조건들, 특히나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다리차 시간, 입주 청소 시간, 끝나는 시간, 인테리어 등도 잘 체크를 하셔서 이사 당일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후에는 바로 당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 일자를 교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길 자정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까지 끝내야만 최우선 변제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약자의 편이 아닌 부분이 많은 관계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적인,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아직도 부동산 계약이 두려우신가요? 요즘은 여기저기 정보가 많으니 찾아서 익혀두시길 바라봅니다. 내 나중에 큰 성공을 위하여 지금 조금의 투자를 해두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옆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한두 분은 동반자로 살아가시기를 또 바라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다담다의 전명진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어떠세요? 더 좋은 정보로 또 다시 찾아뵐 테니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